안녕하세요. 양파 건축 가이드북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도시 곳곳에는 소리 없는 건축가들이 활동합니다. 그들은 건물이 망가지면 이사 가거나 철거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수리하고 덧대며 건물을 지속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이들의 작업은 다시 쓰기를 넘어선 계속 쓰기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건물의 부분을 덜어내거나 더 씌우는 방식으로 계속 쓰기를 실천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긴 여러 흔적들은 건물의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저희는 이러한 덧대기, 계속쓰기가 실천된 건물들 발굴하고 앞으로 새로운 계속쓰기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발굴 대상 건물로 보강동에 위치한 여느 주택을 선정했습니다. 해당 주택은 보강동이라는 저층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다양한 양상의 덧대기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대상 건물을 마치 양파 까듯 한 겹씩 까보며 발굴하려 합니다. 껍질을 벗기며 건물에 쌓인 흔적들을 하나하나 찾아내면 건물이 살아온 방식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발굴 조사는 단순한 해체가 아니라 건물이 이야기하는 기억을 되새기고 앞으로 새로운 겹을 쌓아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발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바깥 겹인 마당과 대문들부터 6번째 겹인 내벽과 계단실까지 한 겹 한 겹 뜯어내며 건물을 이루는 총 30개의 요소들을 도출해냈습니다. 도출한 요소들은 하나하나 들여다볼수록 다양한 의문점들이 나타났습니다. 크게 6가지 범주의 중요한 의문점들을 찾았고 이것들에 대답해보고자 했습니다. 의문점을 가진 요소들은 모두 건물에 처음부터 자리 잡고 있던 것들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새롭게 덧붙여진 것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덧대어진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건물의 이야기를 찾아 나섰습니다. 분석 과정을 통해서 채워넣기, 접붙이기, 도려내기, 유지하기 4가지의 방식으로 덧대기가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방식 모두 사람들이 건물에 살아가며 일상 속에서 실천해온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발굴 과정을 거쳐 건물에 담긴 하나의 긴 이야기를 찾아냈습니다. 처음 건물은 총 3층의 단독주택으로 지어졌으며 대가족이 살았습니다. 건물이 지어지고 난 직후 외부 화장실과 물탱크실이 지어집니다. 주택의 필요가 급증하자 한 채의 주택이었던 건물은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건축법 개정을 등에 업고 세대 분리는 더욱 가속화됩니다. 이에 따라 가벽을 설치하고 내부 계단실을 폐쇄하며 건물이 쪼개지고 새로운 문들이 설치되었습니다. 시간이 점차 지나고 건물의 내부에 삶이 퇴적되자 밖으로 요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베란다와 마당까지 공간은 확장되고 보일러, 가스배관 등이 건물 외벽을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욱 노후되어가는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구조와 뼈대를 덧대고 보강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건물에 조금씩 덜어내고 덧붙여지며 생겨난 흔적들은 도시라는 단편집 안에서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양파를 키우듯이 흔적을 겹쌓아가며 건물을 키워왔습니다. 그들은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과 각자의 삶의 방식에 따라 필요한 요소를 덧대며 건물을 지속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죠.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대규모의 개조가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실천들이 이루어내는 것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방식을 발전시켜 더욱 유연하고 지속 가능한 계속쓰기를 실천할 수 있는 양파 키우기 가이드북을 발명 및 제안하고자 합니다. 양파 키우기 가이드북의 첫 시작은 양파의 건강하지 못한 부분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저희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된 공간과 과거와 달라진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쓰이지 않는 공간 2가지를 도려내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간이 창고, 외부 화장실, 내부 계단실과 후면 계단을 도려내고자 합니다. 특히 내부 계단을 건물 전체를 성장시키는 새로운 심지의 역할로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폐쇄된 채 남아있는 계단실은 단독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전이된 건물들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후 도려낸 계단실에 접붙여진 새로운 심지로부터 양파 곳곳에 영향이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계단실이 사라지고 난 공간으로부터 지하실에 빛이 들어오게 되고 수직 수평으로 공간이 확장되며 마당과 내부 외부 간의 연결이 용이해지는 등 건물이 계속 쓰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덧대기 시스템을 고안했습니다. 이는 앞서 발견한 사람들의 덧대기 방식을 보다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덧대기 시스템은 과거 공간을 확장할 때 많이 쓰던 샤시의 구조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홈이 있는 프레임에 기둥과 패널을 끼우고 조인트로 결합해 쉽게 조립하고 분해할 수 있으며 구조를 보강하는 역할도 겸합니다. 또한 다양한 소재를 통해 필요에 맞는 공간 구성이 가능합니다. 가이드북은 기본적인 슬래브와 방, 계단 만드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이 쉽게 덧대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가이드북 내용을 통해 앞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양파 건축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지 앞선 발굴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구상했습니다.
새로운 겹쌓기를 위한 바탕인 0번째 겹이 만들어지고 난 후 서로 다른 4개의 겹이 덧대어지며 새로운 건물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시나리오의 배경은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의 청년과 노년의 거주 비율이 높다는 점과 직접 이러한 지역을 조사하며 만난 다양한 상황을 기반으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겹에서는 건물을 도려내기보다는 건물 위에 필요한 요소를 덧대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벽을 덧대 세대를 분리하고 방을 덧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등 공간을 확장하는 일들이 주로 일어납니다. 두 번째 겹에서는 건물에 붙어있는 장식적 요소가 일부 도려내지고 도려낸 부분들을 새로운 덧대기 요소들이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수평적 확장을 넘어서 보이드와 수직 계단을 통해 직간접적인 수직 연결이 일어납니다. 계단실에는 각 층마다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이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겹에서는 건물의 일부들이 사라지고 그 삭제된 공간을 다른 벽들이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를 향해 보다 큰 범위의 확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실내화된 5개 계단은 주택 안에 작은 협소주택을 만들어냈습니다. 계단실은 각 세대의 생활 방식이 보다 자세하게 드러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겹입니다. 네 번째 겹에서는 오래된 외벽, 창 등 건물의 중심 요소가 제거되기 시작하고 도려낸 부분을 바탕으로 프레임을 통해 구조 보강이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덧대기를 통해 기존 건물의 폐쇄적 성격에서 보다 공공성을 띠는 프로그램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사용자는 작은 범위의 덧대기를 실천하기도 합니다. 건물은 이제 덧대기 요소가 제거되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양파 건축은 한 번에 건물을 지어내지 않고 조금씩 바꾸며 건물을 지속시키고 도시 속의 이야기를 쌓아갈 수 있게 합니다. 양파 건축이 적용된 건물은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필요에 따라, 생활 방식에 따라 다양한 겹이 쌓이고 서로 다른 양파로 재탄생합니다. 이러한 양파 건축은 건물이 지어지고 사라지는 주기를 늘려 건물의 가능성을 끌어올릴 뿐더러 도시 곳곳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양파 건축 가이드북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양파 건축이라는 타이틀을 굉장히 잘 구상하신 것 같은데, 이 지금 앞에서 이 겹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시간성일지 아니면 노후성일지 뭔지 모를 이 겹을 이야기하면서 양파 껍질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반대로 읽었을 때는 그게 시간성을 반영한 건가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시공 순서를 생각했을 때 그 역으로 봤을 때 그 이 발굴 착수의 겹들이 적용된 건가요? 어떻게 보셨나요? 처음에는 발굴 착수를 할 때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이었습니다. 시간 순도 모르고 살콩 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상태로 바깥부터 한 겹 한 겹 안으로 까면서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하나의 겹을 형성하는 토픽으로 두고 안쪽으로 조금 더 까서 들어가 보니까 그런 시간성이라든지 시공 순서는 고려되지 않고 겹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많은 유사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최종에 뽑힌 이유는 이 스토리텔링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거든요. 좋았다는 부분이 이게 여러 가지 레이어, 페이즈, 시공 단계 등등 노후와 여러 가지를 그냥 보편적인 언어로 쓸 수 있는 게 이 양파 껍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실질적으로 이 이후에 제안하는 부분들, 겹을 씌우고 덧붙이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겉에 외관상에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겹 안에까지 투입되면서 그걸 적용한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 양파라는 개념하고 잘 어우러진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덧붙여지는 게 너무 유형화돼 버린, 그러니까 실제 기존의 건물을 이렇게 형태를 뒤바꾸지는 못하고 가설물 같은 것들이 첨부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결국은 주객이 전도되기에는 기존의 건축물의 힘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의도한 게 맞는지, 아니면 이
레이어를 통해 가지고 결국 다 씌워지면은 완전히 새로운 건축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까지도 고려를 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저희는 도려내지 않아야 될 부분을 굳이 도려내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심사위원분께서 생각하실 때 이게 예전의 건물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희가 앞으로 이제 4번째 겹 이상, 5번째, 6번째, 뭐 10번째, 100번째 겹까지 가면서 마치 테세우스의 배라는 개념이 있는데 배 한 널판을 바꾸면서 계속 바꾸다 보니까 그 처음에 배의 널판이 아예 없던 거예요. 저희 건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되면 내부에 있는 벽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거나 뭐 이제는 마치 말씀하신 것처럼 가설 건축물의 형태처럼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첨언을 하자면 결론적으로 저희가 강조하고 싶었던 점은 처음에 이제 그런 주택들이 한 겹으로서 리모델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그 과정 자체를 밀도 있게 그리고 또 세심하게 뭔가 그런 쌓아가는 것들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 구성품 사용 설명서 보면 네, 저기 이런 A, B, C, D 있잖아요. 왼쪽에 A, B, C, D의 그 부재들. 그런 거는 그냥 제가 언뜻 보는 그 알루미늄 익스트루전된 그런 그 기성 그런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도 어디 가면 살 수 있는 그런 기성 부재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 가이드북만 제시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제품도 파는 건가요? 제품도 제시합니다. 아 그래요? 그 말씀하신 알루미늄으로 된 속히 말하는 그 프로파일 네, 형태로 많이 네, 판매를 하는데 네. 사실 그런 부분들은 강철이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없는 형태로 많이 제작이 되더라고요. 알루미늄은 수백 킬로의 무게를 견디기에는 강성이 약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강철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기존의 샤시를 보면은 보통 홈을 만들어서 유리를 끼우기도 하고 패널을 끼우기도 하고 하는 거에서 영감을 받아서 사방면에 패널을 끼우고 그런 식으로 편하게 슬래브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확장할 수 있겠다. 그리고 패널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패널을 사용하고 가운데 단열 플레이트까지 끼우면서 충분히 벽체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다 제작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이게 그냥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사서 자기가 열심히 생각해가지고 뭘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디자인해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재인 거죠. 이를테면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여기 팀에서 이제 그걸 발명한 사람으로서 어쩌면은 뭐 이렇게 사용될 수도 있다 이런 예시나 어떤 가이드로서 몇 개의 그런 거를 제시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도 네. 있는 거고 저희가 제시한 이 세 가지의 간략한 것들은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유닛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앞으로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자기가 말하는 만들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의 이상적인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덧붙여진 양파 겹이 이런 게 소위 말하는 불법 증축일까요? 어떨까요? 먼저 저희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고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그 워딩이었는데요. 불법 중축이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 그리고 불법 중축에 대해서 불법 중축은 안 됐어 나쁜 거야 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희는 조금 초점을 바꿔서 그 왜 불법 중축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해봤을까 라는 생각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행해온 과정에는 뭐 자신의 욕구뿐만 있지만 오래된 건물을 고치고 싶은 단열을 더 한다든지 아니면 세대가 늘어나면서 너무 좁아져서 앞에 자전거 놓을 공간, 비막을 공간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점차 저는 뭐 이런 유닛을 쓴다면 용적률을 조금 더 완화해 준다던가 해서 불법 증축을 어떻게 보면 불법 증축 아니게 만드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법제를 조금씩 바꿔갈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아니 저는 이게 되게 그러니까 더해진 것들이 되게 소소하고 좀 가볍고 간단하다는 게 되게
흥미롭고 마음에 들었는데, 왜냐면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제가 평생 아파트에만 살아보다가 최근에 주택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일단 가보니까 그 전에 생각지 못한 필요한 것들이 매일매일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여기 이것도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주택에 사는 사람도 막상 자기가 거기서 살기 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디자인을 소위 설계를 한다 해도 막상 가서 살기 전에는 생각나지도 않고 모르는 것들이 꽤 많이 있을 테니,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건설 공사를 하면 공사에 예비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예비비는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쓰라 해서 예비비가 아니에요. 분명히 100% 쓰게 된다. 단지 공사는 너무 복잡하니까 어디에 쓰게 될지 모를 뿐이지가 예비비의 정의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예비 공간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져놓고 이사를 가면, 이 집에 가면 뭔지 지금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뭔가 생각 못한 게 있을 것이고 그거를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이해를 하면 조금 더, 그러니까 불법 증축 이런 게 아니라 네. 반드시 있을 것이지만 아직은 그게 뭔지 모르는 증축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더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정말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겹이 쌓인다는 개념이 시간도 있지만 사람이라는 개념도 충분히 있거든요. 저희가 사실 주목한 거는 형태보다는 행동에 조금 더 집중을 했습니다. 사람이 바뀌면서, 시간이 바뀌면서 각자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되게 많은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을 돌아다녔는데 지역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덧대기의 방식, 증축의 방식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사람마다 필요한 공간에 되게 다르게 겹이 쌓이고 우리 건물에 그런 행동이 드러나겠다. 그런 행동이 드러나는 건물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